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황토방 마루 놓은 거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요. 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냥 상세하게 이런 부분이 없어서 좀 설명을 좀 곁들이면 어떨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곳은 음, 마루를 놓아달라는 의뢰를 받은 목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혼자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둘이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가기 전날에 이제 이 사진은 그 건축주께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 한번 참고를 하라 이런 식으로 온 거거든요. 보니까 이제 황토방을 지어 놓고 그 앞에다가 이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놨고요. 이제 바닥에 마루를 이제 깔아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이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 전면에서 찍은 것이고요. 뭐 상세 도면은 아니어도 이것을 하나 첨부를 같이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루를 어, 직사각으로 까는 게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깔아달라. 여기는 마루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잘라 달라. 그리고 이 건물 앞에 그 기둥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 기둥과 이런 부분을 잘 조화를 이뤄서 그렇게 해달라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애초 계획은 요 규트를 그 장규트를 네치 오픈에 6치를 시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니까 규트를 세워서 써 달라는 180 보이죠? 6치기 때문에 세워서 써달라는 이제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사이 이것은 이제 요 바닥에 벽돌을 쌓아 놓겠다. 규트를 동기트를 음,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깔아 놓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들으면 그 다음 날 가서 이제 물론 생소한 현장이지만 그 전에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저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기둥과 기둥이 만나고 이 귀틀과 귀틀이 만나는 이런 자리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요 스케치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귀틀은 어떻게 깔고 뭐 이제 이런 부분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제 편의상 여기가 건물 전면 마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 건물로 보면 왼쪽이고 밖에서 봤을 때 여기는 오른쪽이고 가운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루를 놓는 이런 뭐 순서를 제가 보자면 일단 이 그림에는 없지만은 요 가운데 요 보호 방향으로 귀틀을 가장 먼저 어,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귀틀을 이 고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뒤쪽에도 이렇게 이 귀틀과 이 귀틀을 연결을 시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또 이 기둥과 같이 물려 가지고 파야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둥도 파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따로 이쪽에 귀틀이 없기 때문에 이 귀틀이 이 기둥 안에서 그냥 끝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 기둥은 귀틀과 귀틀이 만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요 귀틀과 귀틀 내부에 연귀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가운데 기둥부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이쪽으로 즉 보호 방향으로 귀틀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리 방향으로 귀틀을 양쪽에 넣어야 되는데 이 주문을 미리 주문을 하신 그 분이 요 양쪽 귀틀은 네치 오픈에 6치로 이렇게 주문을 해 놓고요. 요 가운데 보호 방향 귀틀 하나를 좀 크게 쓰려는 생각에 6치에 6치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따내야 되는데 이 깊이는 한 치로 하고요. 따내는 깊이는.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윗부분을 이제 여기 수평을 레벨기나 그 레이저 수평기로 일단 요 수평을 딱 표시를 해 놓고 여 위에서 네치 오픈을 내려서 이렇게 따내는 것인데, 이 가운데 부분은 6치기 때문에 이것을 6치 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따내면은 이 부분이 살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네치 오픈 높이로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끼는 귀틀 요 밑부분을 한치 오픈을 따내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6치로 딸 수도 있지만 이 밑부분에 살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꺼진다든지 뭐 쐐기를 고정을 한다고 해도 좀 불안할 것 같아 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똑같은 높이로 그렇게 땄고요. 그리고 뭐 제가 말하는 이 방식은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각자가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했던 방식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크게 뭐 잘했네 못했네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둥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귀틀 요 마루 바닥은 항상 기둥이 어쨌든 수평을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레벨기로 찍기도 하고 또 수평대를 이용을 해서 그대로 그리고요. 이 수직 내리는 선은 여기에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야지 기둥에서 이렇게 감아서 그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틀은 아까 보호 방향 귀틀인데요. 이 부분이 아까 그 기둥에 꽂히는 부분이고요. 이 밑에 부분을 따냈습니다. 밑에 부분을 따냈고요. 그리고 이쪽을 파낸 양쪽에 이쪽을 파낸 이유는 뭐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파게 됐고요. 이게 판 이유는 위쪽에서 부딪히는 귀틀이 기둥에 꽂히면서 이 기틀과 부딪히게 되는데 이 그냥 부딪히는 것보다는 촉을 만들어서 이쪽에 부딪히는 귀틀에 촉을 만들어서 이 귀틀에 꽂게끔, 그래서 어떤 그 비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게끔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귀틀이고요. 우리가 이 방법을 쓴 이유는 보통 이 보방향 귀틀이 기둥보다 치수가 좀 보통 작게 쓰는데 여기에서는 뭐 기둥이 작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뭐 이렇게 나무 견적을 뽑은 게 아니고 어느 누군가가 미리 뽑아 놓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와서 하게 됐는데, 보통 보면 그 구상한 사람이 시공을 해야 정상인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가서 하게 되는 사람이 어쨌든 잘 맞춰서 마무리를 잘 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부분, 요 튀어나온 이 부분이 기둥에 물리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촉을 사실은 처음에는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촉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건물에서 보면은 왼쪽 기둥입니다. 왼쪽 기둥은 처음에 보셨다시피 옆에 귀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귀틀이 기둥에 꽂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렇게 뭐 간단하게 마무리가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기둥, 이 오른쪽 기둥은 귀틀과 기틀이 기둥에 물리화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 연기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연기 요 점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우리가 귀틀은 이렇게 뭐 항상 그 나무를 그대로 대놓고 표시를 해서 따내기 때문에 이쪽 기둥과 이쪽 기둥에 귀틀을 딱 그 기둥에 붙여 놓고 연필로 이렇게 자로 대 가면서 이제 그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보면 이 부분은 파져 있습니다. 속에가 살이. 그래서 이 귀틀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이 연기점은 이 점, 이 점만 찾아서 연기자로 대고 그리면 정확하게 이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점은 뭐냐면 이 기둥의 모서리입니다. 귀틀을 이렇게 대놓고 표시를 하고 여기에서 요 기둥 끝에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정확히 재서 그대로 그 점을 찍은 다음에 연기자를 이용해 그리면 아주 쉽게 연기가 빈틈없이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인면 모양인데요. 이런 식으로 따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뭐 좀 더 좀 튼튼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연기 쪽에 한쪽을 이렇게 세워서 촉을 만들어서 하면은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왼쪽 아까 이쪽은 그 귀틀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 가운데는 먼저 이 보방향 귀틀을 끼운 다음에 이 기틀을 끼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연기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이 뒤에 여기하고 이제 두 군데가 남았는데요. 이쪽에서 할 때 요 밑에 벽돌이 있기 때문에 그 벽돌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귀틀 바깥을 벽돌 바깥선 한치로 저는 잡았습니다. 뭐 한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오픈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이제 한치로 했는데 그 이제 이유는 이게 벽돌을 이제 밑에서 다른 분이 벽돌을 쌌는데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쌓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에 이 벽돌 끝과 깃틀 끝을 맞춰서 만약에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긴 쪽 같은 경우에는 벽돌이 울퉁불퉁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깃틀이 벽돌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좀 예방을 하고자 뭐 벽돌 바깥선으로 뭐 오픈 이상 한치 그 정도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깃틀을 뭐 어떻게 붙이든 상관은 없으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깃틀과 이 깃틀이 만날 때 여기를 이 깃틀 끝을 다 따버리면 이게 잘 보이게 됩니다. 여기가 좀 그리고 깔끔하게 따면 또 모를까 또 파다 보면 안으로 또 오갑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모양이 깔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 기틀 같은 경우에는 위 기틀에 이 기틀이 부딪혔지만 이렇게 오히려 이 기틀에 이 기틀을 부딪히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만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딱 봤을 때 이 마구리를 되도록 안 보이게 하는 방식이 좀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목수님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마구리를 웬만하면 안 보이게 그렇게 하려면 이 기틀을 이렇게 붙이는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방식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쪽도 이렇게 이쪽이 길게 나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방식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여기가 바깥쪽이고 여기가 안쪽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 따는 게 아니라 일부 살을 남겨놓고 이 촉도 좀 뒷부분을 좀 이만큼을 제거를 한 다음에 이 끼게 되면 밖에서는 그냥 아무런 뭐 그냥 이렇게 딱 붙는 이 상태로 이렇게만 하면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반대 방향에서 한번 본 건데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귀틀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틀을 요 사이에 동기틀 사진이 없는데요. 동기틀을 밑에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마루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뭐 어, 두 명이서 이틀 반이 걸려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쨌든 집 주인이 여름에 뜨거운 그늘이지만 뜨겁지만 이런 마루에서 잘 쉬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